승모를 폭탄으로 터치리라. 네, 북한이 어제 핵실험도 하고 그 이후에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그러니까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있을지 신인균 자주공 네트워크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드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사드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상에 배치해서 예,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탄도미사일을 격추시켜버리는, 하늘에서 폭파시켜버리는, 하늘에서 예, 그 미사일인데, 이를테면 이제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전투기가 나오려면 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투기는 우리가 미사일을 쏘아서 전투기 옆에서 터집니다. 미사일이. 우리 미사일이 터져가지고 파편을 쏘아서 전투기를 격추시켜요. 전투기는 아주 그 철판이 얇기 때문에. 예,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전투기 뭐 아무리 빨라봐야 마하 2 아니겠습니까? 예, 탄도미사일은 아무리 늦어도 마하 6입니다. 마하 6으로 내려 꽂히는 것을 그 파편 쏘는 동안에 파편 다 지나가 버리죠. 워낙 빨리 내려 꽂히니까.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직접 맞추어서 폭파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사드고. 사드다. 그러면 저기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네. 보시면 사드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예, 지금 상대편 적의 무기를 탐지하고 날아갔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적의 무기가 이렇게 지구로 날아오고 있고 여기 사드 시스템에서 감지를 해서 쏘아 올려서 적 미사일을 향해 날아가는 거죠. 아, 저 하늘에서 네. 다 틀어뜨려 버린다. 네, 최저 40km 이상에서부터 예. 최대 150km까지. 저게 북핵이라고 보면 저 북핵 미사일이 이렇게 방금 저것은 하늘로 날아오는 것을 예. 여기에서 쏘아 올려서 막아낸다 하는 쏘아 그런 올려서 개념이죠. 하늘 위에서 40km에서부터 150km 상공에서 예, 막아내겠다는 말입니다. 막아낸다. 네.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방어 시스템인데 네. 이게 미국 건데 이게 날아오는 네. 그 핵 미사일의 위치에 따라서 방어 시스템이 다른가 봅니다. 이제 위치가 아니고 고도에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미국이라 치고. 미국에 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높은 곳에서는 이지스함에 SM-3라는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요. 예. SM-3가 우리가 뭐 키 리졸브하면 이지스함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SM-3가 있는데 최대 500km까지 올라갑니다. 그 500km까지 올라가는 것에서 한번 요격하고 실패하면 또 이제 땅으로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은 그다음에 사드입니다. 사드는 40에서부터 150km. 예. 또 실패하죠? 예. 실패하면 제일 마지막에 15km 이하의 고도에서 팩3가 예. 요격을 하는 3단계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3단계 방해. 네. 우리 한국의 지금 방어 시스템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 한국의 방어 시스템은 지금 우리는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이 전혀 없고 예. 미국이 오산기지, 군산기지 이런 자기네들 주한미군 기지에다가 팩3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날아오는 고도 15km 정도 15km 이하에서만 팩3로 여격을 할 수 있고 예. 지금 15km가 넘어가면 우리는 예. 뭐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도 전혀 손쓸 수 있는 방법. 하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갖고 있는 미사일 노동이라든가 네. KN-02 이런 미사일들은 고도가 얼마나 날아옵니까? 이를테면 노동미사일로 한 600km 사정거리를 날린다면 예. 삼지연에서부터 만약에 예. 서울을 향해서 공격한다. 한 160km 고도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사드가 있어야겠네요. 사드 있어야죠. 있어야지 막을 수 있는데. 팩3는 15km에서부터 작동하기 때문에 예. 1초, 막을 수 있는 시간이 1초입니다. 1초니까 딱 한 번이죠. 실패하면 그냥 끝이죠. 근데 사드에서 만약에 실패하면 팩3에서 한 번 더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반드시 2번 이상의 다단계 요격 시스템이다. 그래서 미국은 팩3가 있지만 한 번 가지고는 불안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드를 갖다 놓겠다, 평택에다가. 예. 그게 이제 미국의 명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드 방어 구역인데. 네. 자, 이제 사드를 도입하면 이런 지역을 다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시죠? 이제 이게 예. 이를테면 사드의 방어 구역이 한 200km 정도 됩니다. 예.
사정거리는 200km, 사정 고도는 150km니까 한 3개 정도가 있으면 저기 지도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정도가 방어가 된다. 또 한 4개 정도가 있으면 저기 강원도 이렇게 비어 있는데 다 막을 수 있다. 강원도 정도까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사드가 만약에 없으면 우리는 지금은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예. 이번 주에 예. 패트리어트 3, 즉 팩3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을 방추위 국방부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럼 팩3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사정거리가 불과 15km, 사정 고도는 15km, 사정거리는 20km밖에 안 되고 예. 그 팩3가 8개 포대가 배치가 되는데 그 8개 포대는 대부분 공군기지에 배치가 돼요. 아, 공군기지. 그러면은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군기지, 그 공군기지 중에서도 전투비행단입니다. 이를테면 김해, 뭐 사천 이런 데는 전투비행단 아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없어요. 전투비행단 옆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도대체 몇 퍼센트 되겠어요? 그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네요. 살아남는 거죠. 만약에.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를 북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 사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뭡니까? 도입을 우리는 하고 싶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싸니까. 아, 비싸니까. 근데 해야 되는데 너무 예. 비싸니까. 그런데 미국이 예. 우리 기지에다 갖다 놓겠다. 자기네들이 평택에 2만 5천 명이 거기다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 미군 기지들 중에서 미국 본토에 있는 기지 말고 전 세계 파견 기지 중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간 기지가 없어요. 예. 거기에 우리는 갖다 놓겠다. 우리는 그 불안하다. 전에 지금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중국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한다. 중국이 네. 왜 반대합니까? 중국은 지금 저기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보면 텐슈이, 저기 예. 감숙성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웨이난, 저기는 서안, 장안 그러니까 있죠. 서안 바로 옆에 있는 웨이난. 그리고 난양이라고 하는 호남성에 있는 이게 도시. 중국 대륙에 있는 중국 대륙에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입니다. 아, 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 한국하고는 관계없이 10,0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뚱펑 31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가 저 세 군데에 있어요. 의견이 분분한 게요. 지금 저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 사드를 이렇게 배치를 네. 하면 요 정도밖에 못 본다. 중국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있고 네. 이만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아, 뭐가 맞냐면은 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좀 전에 저게 이제 나왔던 사드 아까 레이더에 있지 레이더.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드의 레이더는 최대 1,800km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레이더가 탐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에서 중국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네요.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 레이더는 하나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레이더가 평평하게 생겼죠? 예. 그러니까 저 레이더가 평평하게 생긴 정면 60도 정도만 탐지가 되는데 예. 저것을 중국 쪽으로 틀면 저게 보이는 것이죠. 아, 중국이. 한 1,800km 되니까 예. 지금 평택에서부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난양이라고 하는 호남성에 있는 ICBM 기지가 한 1,800km 정도 됩니다. 예. 딱 사드의 최대 탐지 거리가 돼요. 그게 예. 보이는 거니까 중국이 그게 싫은 건데 그러면은 미국이 평택에 사드를 갖다 놓는 것이 중국 보이려고 갖다 놓는 거 아니거든요. 북한 보려고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 중국하고는 북한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러나 중국은 저 사드의 전파가 자기네들 쪽으로 날아오면 탐지할 수 있습니다. 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겨냥하냐, 저 레이더가. 그러면 북한 쪽으로 봐라. 애초에 너희들 명분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된다. 그렇죠. 예. 어쨌든 중국하고 외교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양보를 해줄까요? 저는 이거는 양보와 양보의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미국이 소파 규정에 의해서 예. 자기네들 기지에 그냥 전차 한 개 더 갖다 놓듯이 또는 총을 갖다가 어느 날 권총을 글록을 쓰다가 뭐 레밍턴으로 바꾸다가 예. 뭐 그건 자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 기지 내에 우리가 부지를 추가로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 돈으로 자기네들 기지 안에 아까 보셨듯이 컨테이너 박스 몇 개입니다 그냥. 예. 그런 거 그냥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 막을 수도 없고 중국이 양보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그냥 미국이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 우린 근데 모르겠다. 대표님 그런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사드도 우리가 구매해야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도입한다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 무기 뭐 비행기부터 모든 게 너무 미국 것만 심지어는 뭐 미국이 무기 팔아먹으려고 우리 압박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우리 무기가 미국에 편중돼 있다. 사실이죠.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 전투기 F-15K 전투기가 미제입니다. 예. 그럼 거기에 미사일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뭐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 타격하겠다고 하는 슬램 ER 미사일 F-15입니다. F-15K 나오네요. 미제고. 예, 슬램 ER 미사일 한 발에 20억 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 슬램 ER 미사일을 우리가 전쟁을 한 3개월 정도 하려면 3개월씩 다 갖다 놔야 돼요. 200만 달러짜리를.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F-35 이 차세대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제. 저기에 들어가는 무기가 다 미제 이 전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투기에 들어가는 무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3개월치, 6개월치 다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군은 한 열흘치만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제, 유럽제를 사면 우리는 그것을 3개월치, 6개월치를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도 미국 무기 말고 좀 뭐 프랑스나 유럽이나 러시아나 다른 무기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째, 제일 미국 무기가 제일 강합니다. 제일 강하다. 프랑스, 영국제 무기보다 미국 무기가 제일 강하고 근데 러시아 무기는 강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